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같은 불행을 반복할까요? 좋은 직장을 얻어도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같은 이유로 깨지며, 기회가 와도 스스로 망치는 사람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당신 자신이 그런 패턴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70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불행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내 머릿속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단순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는 인간의 불행을 가장 깊이 연구한 철학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는 발견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생각과 행동 패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스스로 그 불행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불행을 운명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그것의 90%는 자신이 만든 것이다. 가장 무서운 감옥은 밖에서 잠근 것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왜곡된 생각, 파괴적인 행동 패턴, 그리고 변하지 않으려는 고집. 이것들이 우리를 불행의 수렁에 빠뜨립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자신의 사고 패턴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그것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발견한 불행을 부르는 세 가지 치명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을 탐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철학적 통찰입니다. 이 패턴들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자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당신 내면의 불행 제조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는 인간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타인과 비교한 상대적 가치로 행복을 측정한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풍족해도 누군가가 더 많이 가졌다면 당신은 불행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인간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받고 나면 옆자리 동료가 6천만 원 받는다는 사실에 괴로워합니다. 새 차를 사면 기쁘지만 이웃이 더 좋은 차를 몰고 나타나면 내 차는 초라해 보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해도 친구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갔다면 실망합니다. 이 끝없는 비교는 당신을 영원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대 사회가 이 비교를 더욱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SNS를 열면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순간만 보입니다. 해외여행, 승진, 행복한 가족, 멋진 식사. 당신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그들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가면이다. 그들의 내면도 당신만큼 고통스럽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에세이 인생론에서 비교의 독을 해독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절대적 기준을 세우십시오. 나는 건강한가? 나는 지붕 아래서 잘 수 있는가? 나는 배고프지 않은가? 이런 절대적 질문에 답하면 당신이 이미 엄청난 행운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 $5 이하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세계 상위 10%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비교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위를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아래를 보며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비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1년 전보다 성장했는가? 나는 10년 전보다 지혜로워졌는가? 이것이 진정한 발전의 척도입니다. 셋째, 타인의 성공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이것은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실용적 지혜입니다.
친구가 승진했을 때 질투를 느끼면 그 고통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있어서 나도 언젠가 라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그런 위안도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70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다.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긴 순간이 아니라 비교를 멈추고 내 삶에 감사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다. 지금 당장 비교를 멈추십시오. 그것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여록과 보유에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놀랍도록 많은 에너지를 변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데 낭비한다. 이것이 두 번째 불행의 패턴입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 타인의 본성,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에 집착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왜 나는 그런 실수를 했을까?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신적 자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치유된 상처를 계속 긁어내는 것과 같다. 당신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패턴은 더욱 심해집니다.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회한,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아쉬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 이 모든 것들이 현재의 삶을 독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히 말합니다. 과거는 죽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시체를 껴안고 사는 것과 같다. 과거를 배우되 거기 살지는 마라. 두 번째는 타인을 바꾸려는 집착입니다. 배우자가 변하기를 바라고 자녀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친구가 내 조언을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혹한 진실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다. 당신이 50년 동안 이기적이었던 사람을 이타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그것은 바위에게 물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만큼 어리석다.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성격의 불변성에 대해 깊이 탐구합니다. 인간의 근본적 성격은 타고난 것이며 환경과 교육으로 어느 정도 다듬어질 수는 있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거리를 두어라. 중간은 없다. 세 번째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집착입니다. 날씨, 경제 상황, 사회 변화, 타인의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분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스토아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이렇게 조언합니다. 세상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쏟고 나머지는 받아들여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 당신의 반응, 당신의 노력, 당신의 태도. 이것만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행동, 결과, 과거, 미래, 외부 상황. 이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평온하게 받아들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에 괴로워하며 평생을 낭비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걱정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생각을 즉시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만 사용하십시오.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라는 자책 대신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십시오. 과거는 교실이지 감옥이 아닙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본성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실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겪은 대부분의 고통은 타인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기대를 버린 순간 나는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 변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모래를 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세게 줄수록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손을 펴고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의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는 인간을 끝없는 욕망의 덩어리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 끝없는 순환이 바로 불행의 본질입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진자와 같다. 욕망의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과정도 괴롭습니다. 드디어 그것을 손에 넣으면 잠깐 기쁘지만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곧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기며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을 때 당신은 좋은 직장을 원했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드디어 취직하면 잠깐 기쁘지만 곧 승진을 원하게 됩니다. 승진하면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임원이 되면 사장이 되고 싶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직장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연애, 결혼, 자녀, 재산, 명예. 모든 것이 욕망의 사다리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가장 역설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은 행복이 아니라 욕망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기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갈증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고통의 제거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쾌락의 적응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이 현상을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간파했습니다. 어떤 것을 얻으면 처음에는 기쁘지만 인간은 놀랍도록 빨리 적응합니다. 새 차를 사면 일주일은 신나지만 한 달 후면 당연해집니다. 연봉이 오르면 잠깐 기쁘지만 곧 그 수준이 기준이 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노년기의 욕망을 경계했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을 이룰 시간과 에너지가 있지만 나이 들어서도 같은 욕망을 품는 것은 비극이다. 70세에 20대와 같은 야망을 가진 사람,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데 집착하는 노인, 젊음을 되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이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현재의 평화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최소화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분별 있는 욕망입니다. 부록과 보유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복의 열쇠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적을수록 당신은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충분함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얼마나 있으면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 답하십시오. 식사는 배를 채우면 충분합니다. 집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옷은 따뜻하고 단정하면 충분합니다. 이 충분함을 넘어서는 모든 것은 사치이며 그 사치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둘째, 빼기의 행복을 실천하십시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훈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다. 물건을 정리하고 욕망을 단순화하며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소유한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욕망은 항상 미래를 향합니다. 저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현재가 되면 또 다른 미래를 욕망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넷째, 욕망과 필요를 구별하십시오. 필요는 생존과 기본적 존엄성을 위한 것입니다. 욕망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음식은 필요지만 고급 레스토랑은 욕망입니다. 집은 필요지만 호화저택은 욕망입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당신의 행복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명성, 인정, 재산을 원했다. 나이 들어 그것들을 어느 정도 얻었지만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진정한 평화는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이미 가진 것, 건강, 자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에 감사할 때 찾아왔다.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불행의 가장 깊은 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불행을 부르는 세 가지 생각과 행동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 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욕망의 덫.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이건 바로 나의 이야기야라는 뼈아픈 깨달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인식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였지만 동시에 실천적 지혜를 제공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불행의 패턴을 밝혀낸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지혜를 통해 그 불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신이 70년, 80년을 살아오며 쌓인 이 패턴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비교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즉시 멈추고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다고 말하십시오. 둘째, 변할 수 없는 과거나 타인에 대해 걱정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이것은 내 통제 밖이다라고 인정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저 욕망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작은 질문들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불행을 계속 연구했지만 그 덕분에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야말로 이런 지혜를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증명할 것도 없고 세상과 경쟁할 필요도 없으며 욕망을 쫓아 헤맬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패턴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